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마침 오늘 또 중요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조금 전 나온 지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울고 웃는 미국 증시입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는 9시 반경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8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발표된 데이터와 관련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유산남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원 CPI가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25% 발표를 해줬고 2.5%? 네, 2.5% 죄송합니다. 2.5% 네.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나왔고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좀 그 가격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 에너지 관련해서 가격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전기 쪽에서 0.7% 정도 하락이 나왔고 천연가스도 1.9%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석유 쪽도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유가 보시면 물론 이제 이번 달에 한해서긴 합니다만은 $70 이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도 충분히 에너지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 쪽은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서 해먹는 관련된 물품 쪽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CPI 쪽은 그래도 예상치만큼 나와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근원이죠. 근원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3%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주거비가 이제 0.5% 정도 상승을 했고 운송비가 0.9% 상승을 하면서 전체 상승을 좀 이끌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것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그 발표에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거비가 조금 끈적거리기 때문에 슈퍼코어를 조금 파월 의장은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 6월 달은 0.32% 정도 상승을 했고 지난 그 6월 달에는 7월 달이죠. 죄송합니다. 7월 달은 0.2%, 0.205% 상승을 하면서 둔화세를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또 이번 8월 달에는 0.327% 오히려 상승 반전되면서 슈퍼코어 쪽도 좀 높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가 이번 CPI가 좀 낮게 나온다라면 뭐 당장 다음 주 FOMC에서는 아니겠지만 길게 봤을 때 FOMC가 조금 금리 인하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근원 CPI라든지 슈퍼코어 쪽에서 어떤 인상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0.25%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을 전망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이게 지금 약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제 선물 지수 보면 지금 0.3% 정도 하락 반전됐는데 네. 막상 지표를 발표했을 때는 한 0.5% 정도 밀렸다가 그리고 개장했을 때도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0.2%, 0.3% 정도 나스닥이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폭이 엄청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나스닥보다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네요.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금융주 위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S&P 500은 좀 금융주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은 그 금리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개장 초반이기 때문에 개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1시 반 정도 되겠죠. 미국 시간은 10시 반쯤에 제임스 왕이
그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여부들 또 그에 맞춰서 또 여러 이벤트들이 오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미국 시장 개장 전에는 이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우리 시각으로는 11시 반 이후로 네.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의 이 발언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다른 내용들은 대체로 시장의 전망에 네. 부합하게 나왔지만 이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주거 비용이 상승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결국은 뭐 앞으로 계속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봐야겠지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0.25%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는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장중에 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네.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위 우리가 M3, M7이라고 하죠.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ASML이라든지 AMD, 그리고 ARM, 특히 ARM은 지금도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ASML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하고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개장했을 때는 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엔비디아 영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저께 오라클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 0.7% 정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승을 크게 나왔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한 2% 정도 하락세를 1.5% 정도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1.5% 정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증시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본다라면 약간 어쨌든 오늘 나온 CPI 지표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좋게 나오면 아직까지는 뭐 한 30% 정도 수준이지만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0.25% 인하로 끝나겠구나 하면서 약간 증시에는 조금은 부담감을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 고용지표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고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 또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제조업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증시가 크게 밀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물가 하락이 주도했던 것이 경기하고 연관성이 좀 적은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쪽은 워낙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건 경기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원 쪽에도 본다면 주거비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본다라면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가가 안정세를 띠고 있는 것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관련된 상품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물가가 잡히는 거라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빅테크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또 반면에 금리 인하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될 수 있는 쪽에서는 조금은 실망감으로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낙폭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0.3% 내외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S&P 500은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0.8% 정도의 흐름, 마이너스 0.8%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러한 영향이 아닌가. 아무래도 나스닥은 기술주들, 빅테크 영향이 좀 더 크다 보니까 하락이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늘 나온 물가 지표도 그렇고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 특히 뭐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여기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한번 P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내용도 함께 주시를 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다양한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대선 토론이 끝나고 미국 증시 지금 개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의 영향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받았다고 보이는데 현재 미 증시에서는 이 영향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리스 후보가 거의 뭐 우세승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우세승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들의 좀 반응이 일부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토론 하나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은 적은 거거든요. 여론조사도 보면은 80%는 여전히 기존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추가 토론을 지금 해리슨 쪽에서는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약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토론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추가 토론이 없으면 결국에는 50일 뒤에 선거까지 토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어쨌든 우리나라 연휴에 들어가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해리스가 우세했다가 토론 직전에는 트럼프가 근소하게 우세하는 걸로 지지율이 좀 역전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이제 해리스로 다시 역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좀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는지 여부 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8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토론이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지지율 조사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영향력은 지금으로서는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글로벌 이슈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매도 폭탄 떨어지는 삼성전자 증시 걸림돌 되나입니다. 자, 증시 걸림돌 되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좀 이미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너무나 엇갈리고 있고 삼성전자 도대체 바닥이 어디인지 싶은 그런 굉장히 슬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좀 언제쯤 이게 바뀔 수 있을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또 관련자 분들하고 인터뷰 내용, 좀 정보를 좀 얻어보면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죠. 이번 주 들어서 주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목표가를 낮추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세트 업체들이 이미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거 10조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한 20% 이상 하향된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오늘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와서 와, 이거 뭐 시장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만 오늘 9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조에서 9천억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거고 나머지 1,000억은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은 9,600억이 매도가 나온 거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만 매도가 집중된 것이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보인다라면 조금 증시 상승에 발목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서버라든지 HBM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PC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 반도체의 판매량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모바일용 D램이랑 낸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판매를 했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 하이닉스한테 뒤처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또 가격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보다 한 20% 정도 낮게, 한 10에서 한 20% 사이 낮게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사업 부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되게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면 하이닉스가 3분기 때 삼성전자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분기도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게 나왔지만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가 제 기억이 맞으면 20%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30%, 33%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차이에서 엄청 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영업이익률 차이도 크게 날 것이고 영업이익 규모도 하이닉스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보신다라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 5조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는 1조 5천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온 것은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계속 가속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삼성전자라든지 또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하이닉스를 보신다라면 삼성전자하고는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막판에 이제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약보합 마감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꿋꿋하게 상승을 유지하면서 1%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는 어찌되었든 15만 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수렴을 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20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난 8월 5일의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도 이렇다 할 반등을 한 번도 주지 못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8월 5일 종가 대비해서도 오늘 종가를 보면은 거의 10% 가까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 보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된 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왜 이렇게 SK하이닉스랑은 좀 흐름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해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본부장님, 이거는 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오늘 방송 헤드라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미 정부가 이 한국 기업에게도 미국과 미국 네. 동맹국에만 HBM을 공급해라라고 네. 하면서 좀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해라, 네.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도 좀 앞으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이닉스는 영향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네. 그 말을 한 걸 들어보면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의 물량, 그러니까 2분기 때, 1, 2분기 때 어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2년치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라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량을 맞추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중국에서 뭐 요구한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유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 통과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제품에 들어가는 HBM이잖아요. HBM3E를 통과한 게 아니고, 그리고 HBM3E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라면 하이닉스 33, 삼성전자 33,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33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건데,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E가 통과가 됐고 지금 12단, 지금 8단이 아니라 12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직
8단 3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남은 물량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먼저 선점을 하고 거기서 좀 모자른 물량을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이 됐든 3가 됐든 이것이 남는 물량을 다른 쪽으로 수출할 수가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건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규제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영향을 얻겠지만 삼성전자는 팔 수 있는 곳에 못 판다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HBM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엔비디아가 대부분이고 또 AMD라든지 일부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공급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쪽에 공급하지 못했을 때 남는 물량을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내일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항공주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원화가 1340원대까지 다시 좀 약세를, 그러니까 강세를 좀 띠게 되었고, 엔화가 장중에 140.72엔인가요? 27엔까지 좀 엔화가 하락을 그러니까 강세를 띄었거든요. 그럼 140엔을 엔화가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원화도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그러니까 강세로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다 리스를 해오죠. 리스를 해와서 달러로 리스 비용을 내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띄게 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유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엔 유가가 70달러를 이탈하고 나서 이렇다 반등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66달러 정도 선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연말로 갈수록 이게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쪽, 공급 증가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유의 가격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익이 또 동일한 운행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주들 유틸리티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TA 항공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왜 조금 더 좋게 보냐면은 일단은 TA 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했을 때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뭐 운송 물류 사업 부분이라든지 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노선 또 물류 사업 부분을 다 떼놓고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장거리 노선을 TA항공이 많이 가져와서 LCC 항공사지만 장거리 이제 노선을 취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완벽하게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노선도 단순하게 뭐 우리가 자주 안 가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기 남미, 칠레 뭐 이런 게 아니라 유럽 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많이들 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이슈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의 주가를 3,150원인가에 일부 인수를 했고 추가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예린당하고 약간 경영권 분쟁 이슈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에 영향이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대명 소노그룹하고의 어떤 협업, 그러니까 어쨌든 대명 소노그룹도 여행, 콘도 이런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조금씩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렴 중이에요. 뭐 최근 1년 동안 보시면 하단이 한 2,500원대, 상단이
3,200원, 3,100원대에서 박스권인데 전 충분히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200원, 그리고 2,6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일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목표가 3,200원, 거의 52주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번 분위기만 탄다라면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도 좋았고 그러면 TA항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부터 저희 티웨이 항공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